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인사이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애플이 금융 서비스, 즉 핀테크 관련 진출에 대한 소식이 여러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나왔던 기사이긴 하지만 그에 더해서 애플이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며 또 어떤 경쟁 위치에 있을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소파이를 대입해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애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뱅킹이라는 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교집합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핀테크 기업, 특히 뱅킹 기업, 페이먼트 기업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위치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올라왔는데 애플이 더 많은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프로젝트명이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페이먼트 과정이고요. 인수했던 크레딧 쿠도스 등등과 연계해서 보자면 결국은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구독 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할부 개념 도입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서비스들을 아이폰에 결합하게 된다면 가장 강력한 페이먼트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결정되진 않습니다. 여러모로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고요. 외부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뱅킹 에서 서비스 기업들도 역시 경쟁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애플과 손잡은 곳이 생긴다면 손잡지 못한 곳들과의 차이가 좀 생기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의 이슈가 분명히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페이먼트 기업, 페이먼트 기업으로서의 앞으로의 방향성이고요. 더불어서 지불 처리, 대출에 대한 위험 평가, 그러니까 할부 혹은 월구독, BNPL 등등에 대한 위험 평가 그리고 사기 분석, 신용 확인 등등 결국은 할부 우리로 치면 할부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 그 신용 평가를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으로 보자면 현재 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월렛 서비스들을 결합한다면 결국은 이 아이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강력한 BNPL 기업이 될 것이며 페이먼트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충분히 앞으로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하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꽤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진출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큰 것도 큰 거고 이 서비스를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로 본다면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몇 개월 안에 이게 뭔가 큰 위협이 된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BNPL이나 할부, 자신들의 제품인 아이폰이나 맥북 같은 것들을 월 구독료를 내고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등등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지만 페이먼트 기업들에게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위협이 스퀘어에게는 다가오고 있는 위협입니다. 굉장히 스퀘어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애플이 단말기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했었거든요. 이 소식 때문에 스퀘어도 역시 조금 앞으로의 전망이 우려가 된다라는 기사가 여러 나온 게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관점으로 본다면 마르케타나 갈릴레오 역시도 조금은 우려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폰의 이 페이먼트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면 결국은 페이먼트 기업을 물론 이 기업들도 앞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애플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애플의 하드웨어에 탑재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조금은 좀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사에서 본다면
핀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블럭이나 페이팔이나 마르케타, 비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페이먼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파이로만 보자면 당장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다만 갈릴레오로 보자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테크니시스로 보자면 역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애플이 하고 있는 건 금융 서비스의 외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체 금융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로 개발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건 페이먼트 사업 위주인데 여기서 갈릴레오와 겹치는 그러니까 전체 총량에서 애플 페이먼트 사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갈릴레오의 전체 그 처리량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마르케타나 페이팔이나 스트라이프는 일정 부분 애플과 손잡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넣었고요. 갈릴레오 같은 서비스, 특히 페이먼트 기업들이 조금 우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과 협업을 하지 못한다면 혹시 애플과 경쟁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애플이 앞서 보여드렸지만 뱅킹 사업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거는 진짜 좀 소파의 입장에서는 또 차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경쟁자, 주가가 사실 오를 수가 없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먼 미래겠지만 애플의 핀테크 관련 진출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또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부분까지 진행이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스퀘어와의 경쟁은 단말기 없는 결제가 아이폰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인 거고 어펌과의 경쟁이라고 본다면 별도의 서비스 가입 없이 아이폰 계정으로 모든 BNPL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당연하겠지만 어펌 같은 기업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앱에서 어떤 인앱 결제를 하는데 그게 BNPL로 된다. 아이폰에서 지분 인증만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면 분명히 그 페이먼트 꽤 많은 파일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가 분명히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